안녕하세요. 법률 고민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나가는 법률사무소 은호의 법린이 예화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법린이 안수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호 대표 변호사 김동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것은 바로 직장 내 괴롭힘 사례인데요. 네. 누가 누구를 괴롭힌 건지 사례를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일을 시작한 지 6개월 차 되는 직원 A씨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 대표를 노동청에 고소를 했어요. 대표를.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미지급 등이었어요. 이거는 좀... 자, 내용을 같이 볼게요. 첫째, 다른 사람끼리는 인사를 하면서 나한테는 인사를 안 한다. 둘째, 업무 시간보다 일찍 오라고 강요를 한다. 세 번째, 나만 모르는 이야기를 직원들끼리 주고받는다. 네 번째, 다른 사람들이 받는 성과금을 난 못 받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미지급 등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근데 이 사연을 준 거는 이제 고소를 한 A씨가 아니라 고소를 당한 회사 대표예요. 네, 이제 회사 대표 입장에서 해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씨는 한 번도 먼저 인사를 안 하고 이미 그런 소문이 났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한테 인사를 안 한다. 두 번째, 회사 특성상 출근하자마자 회의를 해요. 그리고 업무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출근하자마자 회의가 시작하는 시간이 9시 회의. 저는 9시에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그때 하고 한 9시 15분쯤 돼서 들어왔대요, A씨가. 그리고 퇴근하기 한 30분 전부터는 일도 안 하는 것 같대요.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사람 있죠. 자, 셋째, 회식 참여를 강요하지는 않지만 항상 본인이 회식에 참여하기 싫어서 안 왔으며 회식에 참여하기 싫어서 안 왔어요. 네, 그리고 A씨가 없던 회식 자리에서 당연히 얘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개인적인 얘기, 회사 얘기 이런 거를 굳이 A씨한테 또 이야기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해서 직원들끼리 얘기를 안 한 거다. 네, 그리고 넷째,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맨날 한 번도 아이디어를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냥 흐리멍텅하게 뭐 타인의 아이디어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봐도 그냥 좋아요 뭐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시킨 일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성과급을 주지 않았음.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을 대표님이 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그러니까 양쪽의 의견이 좀 다른 상황인 거죠. 이거 예아 씨가 봤을 땐 일단 인사 문제 볼까요? 첫 번째 인사 문제. 이거 직장 내 괴롭힘이 맞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이 사원은 MG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 아니야? 아이? 아니 MG, I인데도 MG고 오케이. MG 지급 비난하시는 겁니까? 저 혹시 아니, MG? MG 친구들이 일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예화 씨도 그래요? MG 아니에요? MG인데 뒤에 있는 MG, 조금 뒤에 있는 MG 오케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고 느껴지냐면 우선은 근데 이제 A씨가 이 회사를 대표님을 상대로 고소를 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끼리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는 인사 안 한다. 뭐 그걸 이렇게 동영상으로 브이로그로 찍을 것도 아니고. 그쵸. 찍었어. 바디캠으로 찍었어. 바디캠. 그럼 음.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다 인사하다가 그쵸. 수혁 씨 안녕하세요. 이렇게 쓱 보고 가는 거. 근데 한 세 번째 그냥 저 사람은 그쵸, 인사하지 마. 그쵸. 이렇게 이미 이 사람이 더 상처받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자, 변호사님, 그러면 그 첫 번째 내용부터 보면 A씨가 먼저 인사한 적이 없으니까 보는 사람마다 A씨한테 인사를 안 한 거죠. 그러면 이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까요? 그 대표님 말씀대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렇죠. 네, 그게 근데 이제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막 대표나 아니면 상급자가 야, 쟤 싫으니까 우리 인사하지 말자. 의도적으로. 단체적으로.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했으면은 직장 내 괴롭힘이 될 텐데, 뭐 그렇게 인사를 안 해서 안 했다거나, 아니면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했다거나, 뭐 좀 더 지나가면 내가 좋아하는 애가 사이가 안 좋아서 안 했다거나, 뭐 이런 경우면 안 되겠죠. 그쵸. 어떤 그 직장 내 상급자 하급자의 그런 권력 관계를 이용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괴롭혔다, 그런 게 돼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제 되는 거니까. 명확한 좀 증거나 뭔가 상황이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그 만약에 이제 대표님이 이제 주셨으니까 대표님이라면 이제 미리 예를 들면 진술을 확보해놔야 되겠지. 그쵸. 예를 들면 너 A 씨랑 인사 너 안 하냐? 물어봐야겠죠. 그럼 그 사람이 아니 뭐 그 사람도 안 해가지고 안 해요. 뭐 이런 걸 이제 좀 여러분한테 확보해 놓는 게 뭐 좋겠죠. 누가 예를 들면 인사하지 말라고 시켰어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죠. 근데 그쵸. 실제로 물어봤더니 B 씨가 하지 말라던데요.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있나요?
거의 없겠지. 그쵸. 네. 인사를 네. 하지 말라는 사람이 네. 있어. 그치, 인사를 하라고 하면 하지, 뭐. 그쵸. 하지 말라고 하는 상급자는 거의 없겠죠. 거의 없죠. 그렇죠. 근데 간혹 있을 그쵸, 수는 맞아요. 있다고는 세상 생각이 일은 드는데 모르니까. 유치한 사람들. 네. 유치한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알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쵸, 그쵸. 그쵸. 네, 네. 근데 여기에 상황이 보니까 이제 음.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인사를 했는데 그렇게 쓱 피해가거나 음. 아니면 이제 그분도 피치 못하고 못 봐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몇 번 겹치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된 게 아닐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 그런 사람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 왜 인사 안 하고 가냐? 저는 인사했는데 그러면은 자기는 했다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도 인사로 아는 거죠. 네, 이렇게 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아, 그렇죠. 인사라도 제대로 하면 사회생활 반은 먹고 들어간다. 맞습니다. 반은 맞습니다. 인사가 1번이다. 그쵸. 네, 인사. 네. 그래도 뭔가 사이가 좋던 안 좋던 맞습니다. 어쨌든 그쵸. 네, 네. 하루의 시작인데 아, 같이 일을 그럼요. 해야 되니까. 저도 뭐 아니 회사에서 뭐 그렇게 막 인사도 안 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나? 그죠? 그럼요. 오케이, 두 번째. 회의, 이거 논란이 됩니다. 자, 회의 시간이 9시인데, 9시가 넘어서 항상 회의에 늦게 들어온다는 문제는, 이거 뭐가 맞은 걸까요? 자, 업무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이에요. 네. 9시까지만 오면 된다? 아니면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예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업무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출근이 9시까지다. 저는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9시, 그러니까 9 to 6라고 한다면 9시엔 적어도 내 책상에 컴퓨터가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바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게. 예를 들면 제가 뭐 9시 5분에 왔든 8시 55분에 왔든 8시 58분에 왔든 옷을 안 벗은 상태에서도 컴퓨터 일단 켜고 앉아서 내가 스타트할 수 있는 건 만들어야 세팅.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9 to 6라는 건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급으로 치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들도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아, 제 생각에는 일단은 9시까지 출근이잖아요. 그럼 9시까지 가면 돼. 그럼 다 오케이 하시죠? 근데 9시에 회의가 이게 너무 나쁜 거야. 저는 9시, 맞아요. 9시 회의는 어쨌든 그 전에 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누구나 그거 알고 있는데 9시까지 와서 회의를 9시에 시작을 할 거면 한 10분 전에는 5분 전에 와야 되는 건 상식이지만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할 거면 그럼 9시부터 우리 계약서를 쓰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저도 뭐 이게 이 회사를 잘 모르겠지만 뭐 출근하자마자 회의한다고 하면 뭐 전날에 준비해 놓고 그쵸. 진짜 없이 예를 들면 땡 할 때 우르르 들어와서 회의해도 될 정도로 준비해 놓으면은 되는 거 아닌가? 팩트죠. 아니면 이제 뭐 보통 뭐 회의하면 어떤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사람은 사실 한 명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한 명만 일찍 와서 뭐 준비해 주기든가 어떤 식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죠. 이제 진짜 뭐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15분 전에 와야 된다. 그럼 뭐 제일 좋은 거는 출근 시간을 좀 앞당기는 게 뭐 제일 좋겠죠. 아, 네.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네. 자, 말을 잘 알겠는데 제가 사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9시에 회의면 맞아요. 너 10분 전에는 와서 그래도 준비해야지. 네. 자, 이거 네.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건가요? 너 10분 빨리 와야지. 그게 이제 뭐 애매하긴 한데 위반이 된다고 이제 보통 보는 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야 너는 사회생활 할 거면은 출근이 9시면 8시 50분까지 와야지 와가지고 컴퓨터 딱 켜져 있고 일 시작하는 시간에 9시지 이렇게 그런 태도가 권장된다 라는 정도면은 뭐 괜찮겠지만 너 안 왔어 안 오면 안 뭐라 되지 그래, 엄청 뭐라 간호하고 그러고. 나중에 불이익 주고 그러면 이제 그게 좀 위반이죠. 아, 위반이에요. 네, 예전에 이제 판례 보면은 예를 들면 이제 저 옛날에 알바할 때도 보면은 그래서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한다. 그럼 이제 옷을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옷 갈아입는데 10분 걸린다. 그러면 9시 출근이면은 9시 가서 갈아입고 가면 9시 10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 점장이 너 9시부터 일하는 건데. 그죠? 그러면 8시 12시에서 옷 갈아입고 9시에 와야지. 라고 하는데 이제 판례 보면은 옷 갈아입는 시간도 출근한 거다. 그치. 네, 지휘 감독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해요. 노동자를 위한 법이 좀. 그렇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사실 엄청 강력해가지고. 근데 사실 또 근데 네. 손님 입장에 보면 9시 오픈이에요. 9시에 딱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 주문을 하러 기다리는데 종업원이 옷을 갈아입고 있어서 주문을 못 받아요. 15분 뒤에 주문을 받아요. 그럼 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15분 걸린다. 그러면 이제 8시 45분까지 와라. 그쵸. 라고 이제 해야 되는 게 중복을 해야지. 법이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려면 걸고 넘어질 수 그렇죠. 있다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참 애매해요. 이거 10분 늦었다. 예를 들면 10분 한 10번 늦었어. 음. 내가 대표야. 해고시킬 수 있을까?
너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8시 50분까지 오라고 했어. 해고? 근데 맨날 9시에 와. 그 데이터가 쌓여있고 그 증거가 있으면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그 서명을 했어요. 5분 전에는 도착한다. 뭐 이런 거.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모르겠는데 우리 법원의 태도는 도저히 같이 일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10분씩 늦는 거 가지고 해고하는 거는 물론 이제 뭐 보면은 저기 뭐 엄청 작은 걸로도 해고하는 뭐 그런 판례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되게 강하거든요. 진짜 지키려고 하면은 근로자들한테 엄청 유리해. 그러면 반대로 이 직원이 매번 5분, 10분 이렇게 그래요. 늦는 거예요. 1년 동안. 이게 계속 그러니까 근데 애매하게 5분, 맞아요. 4분, 10분 이렇게 늦어. 네. 이거를 또 반대로 좀 그런 거 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때마다 예를 들면 심할서 받고 얘 교육도 시키고 내가 교육시켰다는 자료도 남겨놓고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경고부터 착착착착착 진행해가지고 한참 있어야 이제 그나마 해고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렵구나 우리나라에서 해고하는 게. 일을 태만히 하는 사람에게 어떤 뭔가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해고되면 실업급여 받는다고 또 도와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왕이면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잘해주세요. 맞아, 잘하는 사람을 잘해주는 수밖에 없어. 잘했어요. 오케이. 자, 세 번째. 본인만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H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이해하셨어요, 이제. 이거는 조금 좀 그런데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분이 자기가 약간 다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것 같고 대표님이 나한테 좀 이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의식을 하는 거죠. 저기서 내 얘기하는 거 나만 모르게 얘기하네 막 이렇게 의식을 하니까 이게 일이 더 커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저는 뭐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나만 모르는 뭐 얘기할 수 있지. 개인적인 얘기다. 그럼요. 네. 솔직히 우리 사무실에 대표가 모르는 얘기 엄청 많아. 엄청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걸 신경 쓰는 것 자체가 바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쁘면 이런 생각 할 그렇죠. 일이 바쁘면 없어요. 남이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지금 나 이래야 되는. 오, 맞아. 근데 문제될 여지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예를 들면 업무적인 얘기일 수 있는 거지. 예를 들면은 뭐 우리 회의 시간 내일 10시에 할까? 뭐 회의 주제는 뭐고?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나 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럴 수 있고 또 뭐 아까 인사랑 비슷하게 야 쟤랑은 얘기하지 마 이제 이런 게 또 들어와 버렸으면은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문제될 여지가 있겠죠. 근데 그냥 뭐 우리 팀이 3명이에요. 네. 그럼 난 이제 수혁 씨랑 그냥 우리 저녁에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럼 나중에 다음 날 왜 난 얘기 안 했어? 하는 거야. 둘이서만 그렇지. 근데 나는 얘랑 친해가지고 그냥 얘랑 밥 먹으려고 한 건데. 근데 내가 팀장이니까 얘는 나를 괴롭히는 거다. 왜냐면 너나 둘이 먹는 회식 아니냐. 왜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괜찮지. 그래서 뭐 계속 해가지고 어떻게 잘 넘기는 거지. 근데 그게 괜찮다라고 보기가 문제를 삼으면은 그렇죠. 물론 이제 괜찮겠지. 근데 이제 그게 업무적인 내용이고 회식이다 뭐 이래 버리니까 회식이 아닌 건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럼 그건 중요한 거죠. 법카로 했냐, 개인 카드로 했냐. 법카로 했으면 회식인데 개인 카드로 했으면 개인 간의 침묵이잖아요. 핵심이다. 그렇죠. 오늘 날카로운데요? 네, 중요한 거 같습니다. 날카롭습니다. 네. 날카롭습니다. 만약 혹시 그런 상황이면 개인 카드. 개인 카드로 해야겠다. 그래야겠네. 네 번째 질문도 있죠? 네. 네 번째 질문 방금 한 거예요? 성과급. 아니에요? 잠깐만. 네. 그러네. 네 번째. 자, 네 번째. 성과금을 본인만 받지 못했다는 A 씨의 주장이고, 이거는 돈 문제라서 사실은 이것 때문에 중요하지. 고소를 하신 게 아닐까. 그렇죠. 맞아. 그럴 수 있지.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간 급여와 돈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고소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표님이랑 이 고소하신 직원분의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데 상여도, 그러니까 기여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서로가 이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업무평가서라든지 인사평가서 이런 것도 다 맞아요.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작은 회사들은 그렇게까지 뭐 해가지고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뭐 대표가 봤을 때, 네 열심히 하고 성과가 있네라고 하면 이제 주는 거고, 없네 하면 안 주는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줘 그러면 이제 없지.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학교 때 저희가 조별 과제를 하잖아요. 그럴 때 무임승차하는 맞아요, 친구들이 맞아요. 간혹 있어요.
근데 이건 대학교 얘기잖아요. 이거 실제로.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가 느꼈을 때는 대표님이 느꼈을 때는 이분이 이 직원분이 무임승차를 한 느낌이었고 무임승차를 한 느낌이었고 이분은 어쨌든 나도 여기 팀인데 나도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입장인데 그래, 그럴 수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그런 평가 시스템이 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 머릿속에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딱 보여달라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고. 근데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3명이 팀인데 엄청 돈을 벌었어. 올해 막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 벌었어. 그래서 대표님이 한 1억 정도 주는 거야. 근데 나는 무임승차를 한 거지. 그건 좀. 근데 우리 팀이 10억이나 벌었는데 성과급이 1억인데 나 100원도 안 줘? 그거는 좀. 와, 그러면 고소할만 한데. 내가 팀으로서 어쨌든 뭐 일을 하니까 무난하긴 했잖아. 그럼 엄청 막 아이디어를 내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냥 무난하게 하면 기여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그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무난하게 했다는 그게 쌓여 있어야 고소가 되겠죠, 데이터가. 그렇죠. 근데 이 대표님도 보면은 뭐 아이디어를 낸다거나 이런 얘기를 한 거고 뭐 업무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는 뭐 어쨌든 우리한테 준 내용은 없으니까 뭔가 특출난 성과를 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왔어. 그 팀이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래서 성과를 주는데 그냥 묵묵히 자기 일만 한 애는 안 주고 아이디어를 낸 애만 주고. 근데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게 뭐 합리적인 선에서 나는 아이디어 낸 애만 주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제가 직원이면은 예를 들면 나도 아이디어를 안 냈지만 쟤도 안 냈는데 얘는 주고 나는 안 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괴롭힘이 될 여지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개개인으로 따로 계약을 한 게 아니라면 그래도 회사의 직원이기 때문에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조금 주는 게 제가 만약에 대표님이 나한테 물어본다 그럼 아이디어 내내 100 주면은 야 10이라도 주라. 그렇죠. 말 안 나오게. 네, 말안 나오게. 하나의 지혜죠. 뭐 그럴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 뭐 평가 시스템이 공정하고 뭐 그러면 좋은데 또 내가 볼 땐 공정해도 직원이 볼 땐 공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으면은 뭐 다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뭐 노동부에 뭐 신고하고 이래가지고 결국 근데 뭐 노동부에서도 뭐 어떤 근거가 없으면은 판단하기가 이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은호 법률사무소를 찾기에는 직원분이 더 유리한가요? 대표님들이 더 유리한가요? 유리한 거요? 어느 분들이 더 이제 찾아주는 게 좋은가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 내용은 대표님이 좀 더 유리하죠. 자영업자분들 근데 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면 대표님이 뭐 잘 운영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자, 오늘은 괴롭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디서든 악의로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는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행위라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은호에 방문하시거나 또 전화 상담도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거나 전화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